LG전자가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다. 지금 뭐 올해 예상 실적이 억, 10억, 100억, 1000억, 그죠? 3조 9천억. 영업이익이 이제 이렇게 지금 LG전자 3조 9천억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은 23조니까 지금 얼추 248 추이대로 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추이는 상당히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다. 1조 3천억이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원래 그 전통적으로는 요 여름이 좀 비수기입니다. 여름이 좀 비수기예요. 왜냐면 이제 봄까지는 이제 봄에 좀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봄에 좀 수요가 있다가 그 위에는 좀 수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한여름 되면은, 한여름 다가오기 전에 이제 6월달이나 이때 가면 에어컨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전 쪽을 보면은 초봄에 좀 수요가 있다가 그 다음에 비실비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 있죠. 자동차용 전장 부품. LG전자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전장 부품 중에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램프 있지 않습니까? 헤드램프 그 LG전자에서 만드는 겁니다. 상당수가. 자동차 헤드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요쪽은 이제 계절성이 좀 적지만 주로 이제 여름보다는 이제 가을에 가서 조금 더 수요가 많아요.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 격언에 보면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맥을 같이 하는 회사가 이 LG전자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약간 일단 1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 약간 비수기에 좀 그 영향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못 갈 겁니다. 크게는 못 가는데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 LG전자에 대해서 뭐 한 달 전쯤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뭐 4월 초 뭐 요 정도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3월 말 4월 초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방송을 남긴 적이 있어요. LG전자 당분간 참 그 가기 힘들다. 너무 무겁다. 모멘텀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이 물론 이제 소비재긴 합니다. 그런 쪽은 이제 램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약간 소비재 성향이 좀, 그러니까 소모품이죠. 소비재라기보다 이제 소모품적인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요 가전 쪽에 LG전자가 이제 원래 강점이 있는 게 그 휘센, 그죠?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역시 에어컨 쪽에서는 압도적인 넘버원인데, 삼성에서 무풍 에어컨을 작년에 그 상당히 많이 팔려가지고 잠식을 좀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LG전자가 세탁기의 넘버원 아닙니까? 옛날에 금성 시절에 그 고등학교 졸업에 그 진짜 대단한 사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공고 나와가지고 그 세탁기 30년 업력의 이 LG 이 세탁기의 원조, 이 금성 시절에 그 삼성을 다 제압하고 뒤따라오는 삼성을 다 제압하고 그 세탁기에 있어서만큼은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에어컨 기술, 세탁 기술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게 바로 스타일러,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 시장인데, 건조기 시장이 새롭게 이제 이 산업용에서 이제 소비자용으로 B2C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불티나게 나갔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공간을 더럽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건조기가 열도 많이 나지만. 그래 요거 지금 삼성전자가 그거 통합형을 갖다가 출시해 가지고 또 잠식을 해 가지고 참 그 LG전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지금 악조건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구적인 내구재인데, 그죠? 가전이라는 것은 내구적인 내구재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결혼 수요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빠질 것도 없어요. 근데 올라갈 모멘텀이 내구재라도 이제 좀 싸니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교체 수요에. 근데 여기 이제 삼성이 또 조금씩 삼성 백색 가전 분야 쪽에서 조금 침투를 해오고 있네. 삼성은 사실은 백색 가전은 좀 포기하다시피 하고 주로 이제 모바일 분야,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다가 뭐 AI도 어쨌든 뭐 반도체 쪽이니까 그쪽을 집중하고 있는 파인데 그것도 좀 LG전자의 원래 강점을 좀 희석시켜 버리고 그래 좀 LG전자가 좀 진퇴양난입니다. 그래 LG전자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은 그래도 전장 산업, 자동차용 전장 산업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발명왕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들고 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그죠? 그러지만 이제 나중에는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그쪽에 하는 일들이 그래 이제 똑같아요. LG전자도 약간 그런 성숙기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 자꾸 경쟁자들이 이제 등장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V라든지 요 가전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또 TV 이런 쪽 아닙니까? TV라든지 이런 쪽이 젊은 층은 이제 TV도 잘 안 봐버리고 그것을 휴대폰으로 이제 많이 봐버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부분을 접으면서 부실을 혹을 떼내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역량을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을 갖다가 딱 집중하니까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삼성전자가 또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산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라갈 모멘텀이 분명히 적지만 그래도 이번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은 줬다 이렇게 본다면 2분기에 비록 지금 오늘이야 뭐 하루 갑자기 쇼 커버링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공매도 쳐놓은 쇼 커버링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팍 올라가지만은 바로 또 이렇게 따발총으로 올라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는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완만하게 좀 쉬어가면서 정말 90세 노인이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걸음걸이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B2B 쪽에서의 앞으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전장 부품들의 성구매 뭐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나타난다라고 보면 2분기 실적도 이르면 이제 성주문이 2분기에 일부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생각같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모르긴 해도 지금 날씨가 이상 고온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에어컨 수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2분기에 횡보 내지는 완만한 상승을 하다가 얘가 지금은 이제 찬바람이 좀 불어가는 시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입추가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 주가가 한번 위로 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간에는 이렇게 계속 박스권 하다가 박스권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근데 밑으로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맛이 가는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오고 있을 때 옆으로 기고 있는 것만 해도 성질이 나는데 지수는 계속 더 올라가는데 기다림 보람 없이 밑으로 탁 쳐져버리면 사람이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그런 자리는 지났다라는 것을 이번 실적이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자,
주가가 상승하고 10만원 전후 사이클에서 또 옆으로 행보할 수 있습니다. 행보를 하되 아니면 조금 더 갔다가 뭐 매물 소화하면서 쉴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구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5월달도 중순이 다 왔고, 그러면은 이게 여름에 조금 요걸 잘 견뎌내면 결국에는 위로 좀 친다라는 가정이 대전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금리나 기대 심리도 점점 고조가 될 것이고 실제 계절적 성수로 도래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주가가 답답하지만은 위로 튈 가능성이죠. 개연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상당히 머금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사이클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자, 주가가 10만원 초반 요 자리에서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온 연후에, 자 보세요. 지금 요 자리를 돌파한다 해도 또 요 자리에 또 매물이 있죠.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도 또 매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게 이것을 물량 소화를 해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12만원에서 13만원 범주가 걸리게 되는데, 자 보세요. 12만원에서 13만원 범주가 걸리게 됩니다. 자 12만원 범주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 매집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위로 방향을 틀었을 때 요 12만원은 그렇게 큰 저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 13만원 부분까지 상승을 한다 라는 것이죠. 13만원이 원래는 고점이 좀 넘어요. 근데 주로 이제 12만원 선상이 될 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만원 이제 매물 소화하고 나면 그 12만 꼭대기까지 안 가고 13만원 전후에서 이제 쉬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즉 이 엄청난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주가가 바로 매물 소화했으니까 날아가냐? 대형주는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냥 쉬어버린다 얘기죠. 제가 아까 나이로 좀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좀 팔팔한 젊은 시세보다는 조금 더 체력이 좀 딸리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쭉 이어지다가 올라가다 한 방에 가지를 못하고 이복에 쉬었다 가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쉬었다 가고 저것을 진을 빼고 억지로 이걸 막 힘이 없는데 억지로 저것을 매물을 관통하면서 소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진이 빠져가지고 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목표가는 12만원이 맞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 재수 좋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전에는 12만원 돌파가 만만치 않겠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거나 바로 뭐 되기 임박 직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기대 심리에 의해서 13만원 전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럼 뭐 그 이후에는 계속 상승할 것이냐? 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어쨌든 가전 분야에서 주력이 여전히 가전인데 가전에서의 어떤 이 쌍두마차죠. 그러니까 하나를 제압을 해가지고 제압한 실적이 그대로 주가에 나타나게 된다면 뭐 13만원 넘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2만원을 목표가로 잡고 보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가 좀 되고 하면은 13만원 초반 요 고점까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 이제 주가는 여기 이제 또 간척하다가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기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계속 하다가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면은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첫 단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스럽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박수를 받을 만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주름살은 몇 개 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